배우 오달수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등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한 매체는 오 씨로부터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한 여성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대선배였던 오 씨가 잠시 대화하기를 원해 여관으로 따라갔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시 반항할 틈이 없었으며 소리를 질렀는데도 오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오 씨는 앞서 오전에 자신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 반박했는데요.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 폭로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오 씨 측은 여전히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5일 과거 성추행 사실을 자진 고백한 배우 최일화 씨에 대한 성폭행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최 씨에게 성추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25년 전 최 씨와 같은 극단에서 활동한 배우라고 밝힌 A 씨. 발성 연습을 하자며 새벽에 자신을 불러낸 최 씨가 자신의 연기를 지적하던 중 갑자기 성폭행했다는 것인데요. 그 후 최 씨가 또 자신을 끌고 가기에 소리를 질렀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해 기절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자신은 유방암 투병 중이며 죽기 전 최 씨에게 직접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최 씨는 아직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잇따른 조민기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인데요. 해당 사건을 내사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여청과 관계자는 어제부터 정식 수사로 전환됐으며 다음 달 중 피의자 신분으로 조민기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강의 추리 콤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KBS 새 수목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2 제작 발표회 현장. 전편에서 주연을 맡은 권상우, 최강희 씨를 비롯해 이다희, 김태우, 오민석 씨 등 막강한 조연 군단이 합류했는데요. 나도 이제 경찰이라고요. 시즌1에 이어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게 된 권상우 씨와 최강희 씨. 소감이 어떠실까요? 처음에 원 때는 상우 씨가 해주신다고 해서 되게 신선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진짜 마음 편하게 촬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마음이 편해지고 정말 우리는 너무나 즐겁게 촬영하고 있지 않나요? 예. 새로운 시즌을 맞은 만큼 극중 두 사람의 관계에도 변화가 있다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는 또 강희 씨가 솔로로 돌아왔기 때문에 1편에서 못다한 어떤 좀 재밌는 둘만의 로맨스도 전개가 되면서 또 생활 밀착형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대해 주셔도 되고요. 아줌마! 이번 시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준 권상우 씨. 경쟁 드라마에 대한 귀여운 견제도 잊지 않았는데요. 사실 수목 드라마 시청률이 굉장히 타방송사가 월등히 높은데 흐름은 어쨌든 약간 저희 쪽으로 오는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리고 시청률은 그렇죠. 리턴하는 거니까요. 아, 그렇죠. 리턴. 아, 그렇죠. 시청률 리턴하는 거니까요. 추리영으로 리턴. 그렇죠. 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죠. 본격적으로 경찰에 도전하는 추리퀸 유서록과 막강한 추리 군단을 이끌고 돌아온 열혈 형사 하완승의 이야기를 담은 추리의 여왕 시즌2. 내일 밤 10시에 첫 방송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가 있죠.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밝은 모습 뒤에 감춰둔 가슴 아픈 가족사를 공개한 스타들 누가 있을까요? 지난해 패러디 열풍을 낳은 가시나. 수많은 스타들이 권총 댄스를 췄죠. 하지만 역시 원조는 뭐가 달라도 다르죠.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원더걸스 멤버로 데뷔한 선미 씨. 올해로 벌써 12년 차 가수가 됐는데요. 이렇게 일찍 가수가 된 데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연예인이라고 생각해 가수를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데뷔를 해서 성공을 이루기도 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야 했답니다. 제가 딱 데뷔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투정 같은 말로 저한테 문자를 자주 보내셨어요. 나 이제 막 갈 것 같다. 선미야 애들 잘 부탁한다. 막 이러면서 아휴, 또 아빠 힘들어서 투정 부리네 하고 이제 딱 그냥 제가 그 문자에 답장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돌아가셨어요.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마지막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은 게 아직도 가슴에 사무친다는 선미 씨. 그래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더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원더걸스의 멤버였던 선예 씨 역시 오랫동안 가족에 대한 애증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다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강원도 속초에 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렇게 조부모와 10여 년을 함께 산 뒤 아버지와 살림을 합치게 됐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는데요. 무슨 말씀하셨는지 좀 들어도 돼요, 저희가? 내가 너를 낳고 싶어서 낳은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충격이어서 아빠한테 그걸 딱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날 왜 낳았냐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나 서로가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른이 돼서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음을 깨닫고 아버지와 정답게 지낸 것도 잠시 8년 전 부친상으로 가슴 아픈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캐나다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린 선예 씨. 귀여운 두 아이와 함께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바랄게요. 타고난 개그 본능으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주는 개그우먼 김신영 씨. 최근 김생민의 영수증에 출연해 수많은 피규어를 모으게 된 이유를 고백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집이 다 어려워가지고 거의 혼자 있던 기억이 너무 많아서 애니메이션 보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한테 상처받았던 것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으니까 감정 없는 것들의 대화. 이 많은 피규어가 김신영 씨의 스트레스 해소니까 네. 이만큼의 스트레스가 있었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만큼의 스트레스와 이만큼의 외로움이 있었다. 그렇게 힘든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생겼다는데요. 꿈은 딱 하나는 코미디언. 왜냐면 집에서 웃을 일이 없으니까 얘가 웃으면 너무 행복한 거야. 덕분에 저희는 행복합니다. 희망을 놓지 않은 신영 씨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팔 걷어붙이고 오늘 살림하는 남자 2를 통해 국민 남편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민우혁 씨. 닦어. 닦어. 어이구 잘한다. 바쁜 공연 일정 중에도 가족이 먹을 요리는 물론 청소와 육아까지 살림 9단의 가정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주부 시청자들의 마음을 특히나 사로잡았는데요. 그가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이유, 바로 오랜 시간 가족과 떨어져 살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내 소원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사는 거였어요. 두 달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올까 말까 하시는데 오실 때마다 이게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장 간이식당을 운영했던 부모님 때문에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떨어져 살아온 민우혁 씨. 이후 부모님이 식당 운영권을 거래하다 12억 원가량을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가세가 더 기울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가. 하지만 이제는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걸 보니까 민우 역시 앞으로 외로울 일은 없겠네요. 비 온 뒤 땅은 더 굳습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들의 더 큰 도약을 응원합니다. 연예수첩의 조항리였습니다.